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468화 어제 모바서 49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퀴즈대회 우승자 강상준이고요. 2등한 전두이고요. 3등한 정과장이고요. 꼴찌. 실패한 알렉상입니다. 잘 싸워요? 프리스타일. 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꼽아오긴 했는데 네. 본 사람 저밖에 없나요? 네. 저 출비해서 봤어요. 근데 아직도 순위가 2위네요. 네. 그리고 한 300만 넘었다고 보도 메일 오던데 계속 잘 나갈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그 내용이긴 한데 네. 뭐 출비에서 나왔던 내용이 20분 안에 다 해결이 되고 그 그렇군요. 뒤에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상극을 저는 좀 기대를 했고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맞부딪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했는데 상당히 그것보다는 컴팩트한 인물들이 좀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고 이제 나머지 밖에서 사는 사람들과 결국은 이제 대치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치닫는 거지. 그래서 뭐 다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급 사회를 이루고 이제 거기 안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주목할 부분은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이기 때문에 뭐 미술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 점들은 꽤 볼만했고 뭐 세트를 아예 직접 지었다면서요. 뭐 그러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배경이긴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재미있었냐라고 한다면은 딱 예상 범주 안에서 좀 일어나는 듯한 그런 이야기. 왜냐면은 첫 번째 되게 강조하는 뭐 영화 어떤 홍보 문구나 그 예고편에도 계속 나오는데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전제부터가 벌써 틀려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사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들만 살고자 하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경이 또 겨울이기 때문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약간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서 어떤 굉장히 선한 사람 하나는 몰래 자기 집에다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끝나면서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지배당해서 점점 더 사악하게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좀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이거는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저 정도로 망했는데 음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란 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좀 가치가 있나요? 그 정도로? 그 아파트가? 왜냐면 다 무너졌는데 여기는 주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운데 밖에서 생활하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직화를 해서 이제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오는 거죠. 어디 있어? 밖에서 뭐 어디 구할 수 있잖아요. 뭐 마트 털이하겠지. 뭐 마트도 나중에는 찾기도 하고. 무너진 데서도 찾겠죠. 뭐 생각해 보면 뭐 자판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결국 이제 어떤 그 수로를 하나 파서 이제 물을 어떻게 수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을 그냥 얘기하자면은 어느 수포가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걸 알고 얘네들이 이제 밖에 가요. 근데 가보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내 슈퍼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정당화하죠. 얘가 먼저 우리 편을 해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또 재미있게도 인과응보로 돌아오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무너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거예요? 네. 아, 근데 꽤 오래 산 거지.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천막이라도 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를 결국 이제 박보영과 박서준은 떠나게 되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네. 바깥에 사람들이랑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것도 이제 예고에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서 또 결국은 뭐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이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겠지. 무너진 건물 안에서도 완전히 뭐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세트도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긴 했거든요. 그거는 영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면이긴 한데 뭐 연출적인 면은 갑자기 그 박보영 얼굴을 좀 익스트림 클로즈업 하는 게 후반에 왜 나와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예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장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면은 뭐
한 인물의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의아하게 보였고 뭐 재밌는 반전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반전이라서 이제 그런 면들을 좀 메꾸려면은 좀 더 많은 인물들이 필요했고 그 인물들 각각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었어. 왜냐면 반상회 초반에 나오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후반 가면은 그냥 단역에 그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입체화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럼 결국은 무슨 생각이냐? 이거는 시리즈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다양한 드라마를 만들 수 그러게요. 있었겠구나라는 아쉬움이 전반적으로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원작의 전작 네, 이 유쾌한 유쾌한 왕따? 왕따 그거를 좀 재밌게 보다가 중간부터 안 보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안에 갇힌 학생들의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거기서 이제 건물 하나만 살아남은 환경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결에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못 갔구나. 아니 그래도 있기도 뭐 해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이병헌이 리더가 되는데 얘의 정체는 뭐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금 초반에 뭐 추리를 할 수 있긴 한데 뭐 다 거의 보여준다고 봐도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아파트 내부에 있다고 선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고 악이 아닌데 우리가 내치는 순간 그게 분리가 되고 또 다른 계급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무너지는 순간 바깥엔 또 고급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약간 서민형 아파트였던 거야. 이제 그런 복도식 아파트 아니에요? 네, 그런 은유가 있는 거죠. 또. 자, 다음 무빙 얘기해 볼까요? 무빙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라오고 있는 드라마인데 현재 원래 총 20화인데 네. 지금 저희 방송 녹음 시점으로는 11화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한 8화 정도까지 봤고 조인성 씨가 나온다 그래서 봐야지 했는데 조인성 씨는 7화에 3초 나오고 8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과거 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화에 목소리 나오지 않아요? 목소리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꿈속에서. 아 그게 이제 장면으로 나오는 게 네. 7화에 3초 나와요. 그렇죠. 봉서가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우리 날라다니는 김봉석 씨 나오고. 이게 무빙은 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걸 숨기고 사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뭐 안기부? 안기부죠, 안기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장원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이 초능력이 있는 애들이다. 거기 이제 초능력이 있는 애들을 몰아넣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넣은 건데 이제 그거를 사실을 모르고 다 숨기고 살고 있는 이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 봉석이라는 애는 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엄마가 한효주 씨죠. 근데 그거를 숨기고 어렸을 때부터 못하게 하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데 가둬가지고 막 뭐 교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켰지만 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되게 좋으면 붕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얘는 학교를 갈 때마다 무거운 배낭에 무슨 뭐 물통 들어간 뭐 보조 가방에 심지어 엄마가 심할 때는 오늘 너는 좀 안 될 것 같아 하면 모래주머니까지 채워주고. 나중에 되게 잘 싸울 것 같아. 본인은 뜨는 걸 아는 애죠. 알죠. 네. 아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제대로 조절을 못하니까 맨날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고 심지어 엄마가 돈가스 집을 하는데 돈가스도 엄청 많이 먹여서 맨날 한 2인분씩 먹이더라고. 애가 좀 약간 통통하게 배도 나왔어. 근데 기분 때문에 그런 거면 그냥 애를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크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 내용도 나와요.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엄마가 안아주면 기분이 좋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저는 초반밖에 안 봐서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청춘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의 어떤 그 연애 감정과 이런 것들을 그 고양 상태를 그 비행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분이 좋아야 돼. 뭐 하여튼 그런 방식의 뭐 하나의 청춘물 구조가 있다면은 또 하나는 그거잖아. 유승범 씨가 나와서 I dilling you 뭐 그러니까 이게 야옹 하면서 무빙이 원래 그 원작이 있잖아요. 네. 그 원작이 강풀 작가.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유승범 씨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지널 캐릭터. 그럼 원작에서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안 죽어요 사람들이?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원작.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그냥 그 김봉석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도 뭔가 재생 능력이 재생력 있고 있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예전에 이제 왕규부에서 활동했던 특수 요원들이 이제 은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장원고를 다니고 있는 그쵸. 그런 설정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그 위기가 닥친다. 얘네들을 제거하려는 네. 어떤 뭐 음모가 있다. 뭐 그런 데서 시작하는 이야기인 것 그래서 같더라고. 그
유승범이란 캐릭터가 이제 그 제거하는 역할로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로 나오는. 잘 어울리던데 약간 껄렁껄렁하고. 돈가스가 뭐예요? 프라이드 포크 설명해주고 우리 돈가스는 라지 사이즈 뭐 이런 거 설명해주고 나와. 좀 이야기가 저도 좀 따라서 보고 있는데 네. 좀 귀엽고 뭐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유승범 씨가 나올 때마다 약간 액션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씨랑 유승용 씨랑 싸운 장면이 있거든요. 그쵸. 그것도 그러면은 용호 상박이네. 아이씨. 범과 용이 싸우는 거 아니야? 그 어울릴 정도로 잘 그러니까 싸우더라고. 유승범이 이제 유승용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막 차로 몇 번을 막 치고 가는데 나중에 이 새끼가 날 죽이러 왔냐고. 내가 구령포다 이러면서. 네, 막 들어보니까 근데 사람들 출연진이 장난이 아닌데.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한효주 씨, 조인성 씨, 유승용 씨, 유승범 씨. 디즈니에서 거의 거액을 막 뭐 차태현의 사활을 뭐 맞네. 차태현 씨도 맞아요. 나오네. 그래서 근데 디즈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잔인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유승범 씨 할 때는 좀 나오더만. 그거랑 상관없지. 뭐 카지노는 뭐 안 봤나? 아 그렇네요. 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상관없고 어쨌든 뭐 그게 아이 있는 집안에서는 또 이렇게 장벽 쳐놓는 게 다 분명히 구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무빙이 한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역대 그 시청 수를 벌써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 나름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구독하는 사람들이 새로 생겼는지까지의 수치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접속률 꽤 회복했대요. 어쨌든 보는 사람은 많이 본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던 게 20화인데 한 주에 한 개씩 뿌리면 이건 진짜 망하는 길이다 했더니 2화씩 뿌리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초반에 7편은 한 번에 네,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대외적으로 되게 인기가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으면은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 거 중에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화씩이나 되니까. 근데 한화가 한 40분 정도이기 때문에 큰 네. 부담은 없더라고. 근데 저는 3화까지 봤는데 뒤에가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서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7화까지는 이제 현재 시점의 얘기고 8화부터는 이제 과거 그 안기부 시절 얘기로 돌아가면서 이제 또 얘기가 진행돼서 거기서 좀 다른 얘기가 시작되니까 좀 재미가 또 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먼저 풀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만화 얘기할게요. 이것도 로맨스 얘기니까 어쨌든 구룡 제네릭 로맨스라고 하는 만화예요. 이건 이제 마유즈키 준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 계속 연재 중이고 현재는 한 6권까지 나온 것 같아요. 한국에는. 배경이 미래 얘기예요. 홍콩 구룡 성체를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SF 미스터리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쿠지라이 레이코라고 하는 레이코? 레이코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일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 쿠도라고 하는 애를 이제 짝사랑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뭔가 꽁냥꽁냥 돼서 연결될 듯 안 될 듯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레이코가 사실은 죽었고 지금 얘는 복제품이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급변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둘이 되게 서로 좋아하는 느낌이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요 쿠지라이라고 하는 애가 점점 복제품이고 왜 얘가 복제품화 됐는지 원래 원본은 왜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점 이제 쫓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런 미스터리물 형식으로 좀 흘러가는 면 그런 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럼 여기 이 시점에서는 복제품이 당연히 있는 세상인 거예요? 현재는 이제 복제품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 그 여자애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화 됐냐는 얘기잖아. 거의 그런 뉘앙스를 줘요. 그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점점 거예요? 밝혀지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이 구룡성체 이게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구룡성체를 이게 복원한 거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고. 지금은 해체된 거 아닌가? 구룡성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복원된 거고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가상 나오고. 공간 뭐 이럴 수도 네. 있다라는 그런 식의 미스터리다. 제목이 로맨스인데 저희가 아닌가 보네요. 내용은 로맨스물이 아닌가 보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랑 그 남자 사이에 어떤 로맨스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복제품인 자기가 걸 모르는 복제품에 거죠? 불과한다면 나는 뭔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치 몰랐다가 우연히 얘 서랍을 열었는데 이 자기랑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랑 얘랑 둘이 안고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 것들 발견하고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고 그걸 계속 캐다 보니까 얘네 둘이 갔던 레스토랑 어떤 직원이 저번에 뭐 약혼녀 씨네 뭐 어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점점 약혼녀 씨. 시네모네는 뭐예요? 잘 싸워요.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여자애는 그래도 이 남자를 계속 좋아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복제품이면 어떠냐?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뭐 약간 유일한 존재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난 그냥 이 남자 좋아할래. 뭐 이런 식으로 결심하는 장면도 나오면서
그런 SF적인 고민도 좀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풀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간만에 왔으니까 요새 읽고 있는 건데 이제 퓨전 펑크의 전생자라는 웹소설이고 제목이 퓨전 펑크의 전생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퓨전 펑크 시대에 살아가는 전생자겠죠. 네, 글자 그대로. 이게 특이한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넣어봤어라는 식의 이런저런 설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종족에 대한 얘기, 뭐 무공에 대한 얘기, 마법사에 대한 얘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회기도 했고 그런 퓨전 펑크 시대에 나오는 그런 로봇에 대한 얘기도 있고 등등이 다 섞여 있는데 원래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제가 보는 것들도 무협 세계에 은근히 환타지 세계를 녹여낸다고 해도 이게 겉돌아요. 근데 이 작가는 처음부터 정말로 자기가 이 세계관에 모든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달라도 이 세계관 안에서 겉돌지 않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주인공 같은 경우도 뭐 흔히 말하는 다시 태어나고 하는 거를 하는데 기본적인 설정들이랑 좀 다르게 첫 번째는 뭐 어떤 그런 무술이 있는 시대에서 살았다가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 보니까 어떤 환타지 시대로 나왔다가 세 번째는 다시 태어나 보니까 이번에 이런 퓨전 펑크적인 이런 사이버 펑크적인 세계에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무공 지식도 갖고 있고 마법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아니야. 이미 이 세계에는 무공도 있고 마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흘러가면서 나아가는 얘기고 요 배경은 이제 또 좀비물이랑도 섞였어요. 어느 생각부터 이거 만해. 그러니까 이게 다 때려박은. 다 때려박으면 이게 분명히 잘못되거든. 꿀꿀이죽이 되는데 꿀꿀이죽이 안 됐어.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일단 그냥 보면은. 꿀꿀이 죽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대찌개 정도는 돼요. 최소한. 부대찌개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그만큼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밖에는 그런 시체들이 있고 대신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체가 많아서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지키고 있는 강자들이 그쪽이 유혹이 되는 거야. 왜냐면 바뀐다고 내 뭐 이지가 상실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강함을 갖고 계속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체들 쪽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꼬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가 있었나라고 찾아봤는데 작가가 여담이지만 딱 하나밖에 안 썼는데 그 전작이 붕어된 썰 품이야. 붕어 된 썰품? 자기가 붕어가 됐어. 그래가지고 한 편 읽어보니까 뭐야? 그러고 껐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야. 그래서 말이 안 돼. 그래서 아니 AI가 쓰는 거 어떻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면서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만 이렇게 다 챗 GPT한테 다다다닥 써주면 이렇게 쫙 써주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우리가 까먹은 거 이것 좀 하고 합시다. 그래요. 너무 목이 말라서 안 되겠어. 강 기자가 1등 했더니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맥주 따는 걸 저도 딸게요. 까먹었어요. 나는 짜게 식어서 뉴진스 매니아. 내가 잘 싸워였던 덕분에 맞춘 거야. 자, 저는 화자작으로만 할게요. 네. 자, 마스크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죠. 아직 저는 보질 못해가지고. 난 1화만 근데 봤는데.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한 편 한 편이 사람 이름으로 아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아예 구성이 된 건가요? 네. 아. 그 사람을 이제 중심에 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초반에 좀 재미없다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1화가 김몸인데 2화가 이제 또 그 안재용의 극중 역할 이름 주호남인가? 주호남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1화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주호남 실전에서 다시 건드리는 이런 건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라 그리고 1, 2화 같은 경우는 이 두 캐릭터가 너무 음침하니까 사실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1화를 한번 따라서 봤거든요. 그러네 하고 바로 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침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저는 이게 스릴러라는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본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몰래 마스크를 쓰고 회사에서 일하던 여자가 벌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 회사에 이 사실을 들키는 것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들키는 게 이제 주호남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스릴러로 흘러가느냐. 얘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뭔가 압박을 받게 되니까 얘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체를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주호남이 도와주다가 이제 또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 2화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란 거는 안재용 씨가 알렉스왕 분장을 하고 나온 줄 알았다니까. 아 진짜 왜 난 기분 나쁠 얘기를 아니야 그렇게 진짜 해. 한번 봐봐. 너무 봐야 되는데? 진짜 한번 봐봐. 막, 그거 보고 나서 때릴지 몰라. 아니야 진짜 한번 봐봐. 강 기자 잘 싸워요?
근데 이 작품의 매력은 뭐냐면은 3화부터 나오는 그 염혜란 씨 이분이 나오는 주호남 씨 어머니로 나오는 거죠? 김경장가 뭐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네. 이분이 나오는 순간부터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들이 죽었어. 이것까지는 얘기할게. 아들이 토막살해를 당한 거야. 아. 그걸 한 사람이 김몸이야. 그럼 내 아들을 자기 조사부로서 죽인 거 아니야. 전라도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수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뒷쫓는 약간 복수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특징은 김몸이라는 역할을 3명의 배우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배우가 바뀔 때마다 캐릭터가 변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의도해야 한 변화가 아니라 한 캐릭터로 볼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아. 아. 특히 이제 그 나나. 고현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를 많이 먹고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거야. 그에 반해서 김경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감할 만한 부분도 되게 많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복수극의 가장 큰 동인이면서 매력이잖아. 그런 걸 되게 잘 설명하는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에서도 강현남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의 또 어떤 최고 그 역할을 한번 또 갱신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보다가 흘러가는 대로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 6화가 전혀 다른 드라마처럼 약간의 연결고리를 조금 느슨하게 가진 걸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걸 얘기하자면은 염혜란 씨에 대해서 전단태 한번 그랬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면은 앞으로 이분은 제2의 김혜자가 될 뿐이다. 제가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데 이분이 76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김혜자 씨가 되게 너무 오랜 기간이 남았어. 나는 내일 모레 환갑이 친 줄 알았다고. 아니, 나이를 착각하고서 실컷 칭찬하고 아니, 근데 왜 그래가- 사람을 디스를 해?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검색해보면서 마스크 걸 거기 뭐죠? 그 뭐 시사회? 뭐 그런 거에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저도 젊어 보여요. 코미가 나오시니까. 분장을 했나 보죠. 뭐. 그러니까. 근데 역할을 보면은 아직 신도 안 되신 거야. 신이 뭐야 이제. 근데 자꾸 그런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근데 너무 또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정도 나이대인 줄 알았어. 강현남으로 나왔을 때도 그냥 그런 나이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닮은 꼴이 하나 계시잖아. 그 코미디언 중에 누구지 이름이? 정이랑 정이랑이랑 그래서 한번 SNL 나오시는 분. 예. MG 오피스의 팀장님.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그래서 안 돼. 김윤석이 연출한 미성년이란 영화에서 둘이 모녀로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나이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정이랑 씨가 또 뭐 80년생인가 아마 뭐 뭐 그런 그럴 걸로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깜짝 놀랐다. 그 정도고 그러면 이분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하시겠네요. 지금도 잘 나가시잖아요. 지금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거의 주연급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분 때문이라도 좀 볼만했고 뭐 나나를 좋아해서 좀 본 것도 있었는데 글리치의 나나? 부분이 조금 느슨했다는 느낌이 있어. 나나가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김몸이라고 나온 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잔상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성형을 하고 이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오니까 완전 그냥 다른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몰입을 했다가 그 캐릭터가 맞나라는 생각으로 또 가지다가 얘가 이제 죄를 짓고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니까 고현정이 되고 이런 점들은 뭐 연출자가 의도를 했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느슨한 고를 의도했다면은 뭐 인정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염혜란이라는 캐릭터 김경자의 캐릭터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히려 단단한 고려가 돼서 이 극을 이끌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어요. 재밌는 시도 같긴 했었어요. 3명이서 한 사람을 연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이었으면 한 사람을 분장을 시키잖아. 그렇죠. 분장을 시켜서 만약에 이쁜 분, 그러니까 나나 그분이 약간 되게 못생기게 그렇죠. 분장을 해서 나오죠. 보통 많이 하고 이제 늙은 분장까지 이제 그렇죠. 소화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일생일대의 역할을 만들어 주는데 이 드라마는 애초에 그렇게 가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조금 별로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주 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정도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 난 염혜란 씨한테 완전 빠졌는지.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이 있었답니다. 네. 아무튼 좀 볼만한 드라마고 6부작이기 때문에 진짜 딱 주말에 즐기기 적당한 수준의 길인 것 같기도 해. 좋죠. 6부작 요즘 좋은 게 그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는 마블 시리즈도 다 6부작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냥 한 번에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음. 3편을 이번에 봤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우리가 이번에 결제했잖아요. 한 달 동안 보겠다고. 내가 근데- 했어. 아 근데 오히려 걔가 거의 한 4편 정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로 따지면 시간이? 네, 시간이 3시간 반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그렇게 않았던 것 아닌데 같은데? 2시간 반 아니에요? 2시간 반인가? 왜냐면 저는 극장 가서 봤기 때문에 3시간 반은 아 아니에요. 그럼 2시간 반인가 봐요. 네. 어쨌든 길죠. 그래서 그런 거 따져볼 때 오히려 그냥 한 6부작 정도면 진짜 볼만한 수준. 거의 영화 긴 영화 하나 보는 거지. 이번에 디즈니 끊고 네. 일단 와칸다 포레버 보고 퀀텀 매니아 보고 가오게 3 보고 아까 말했던 그 무빙도 1, 2, 3편 보고 더베어 시즌 2 본 다음에 시크릿 인베이전도 보고 플래시라는 또 공포 영화도 봤거든요. 네. 디즈니가 지독하다 그러겠다 이 새끼. 아니 그러니까 디즈니가 지금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달을 끊어놓고 우리처럼 뭉쳐보고 이제 끊었다가 또 좀 지나서 또 그렇게 보게 돼요. 왜냐면은 진짜 어느 순간은 볼 게 딱 사라지는 순간이 네. 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끄는 거는 무빙이 궁금해서 끊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야 안 본 거 밀린 거 좀 보자라는 생각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와칸다 포에버도 초반에 지루했을 뿐이고 뒤에는 그냥 볼만했고 오히려 그 기조를 알게 돼서 시크릿 인베이전을 재밌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몰락의 전조 그 진짜 실질적인 거잖아. 전쟁이 나라 대 나라로 일어나는 거. 근데 와칸다 포에버도 이 와칸다가 미국한테 침공을 당할 위기까지 가잖아요. 네. 오해를 받아서 이제 그런 거를 머리에 인식을 하고 시크릿 인베이전을 보니까 스크롤 애들이 이제 그 중에 반군이 있는데 얘네들이 미국과 러시아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왜? 지구인을 싹 쓸어버리려고. 뭐 그런 이야기여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얘기고 1화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러시아에서 광장에 약간 무슨 공휴일 축제 비슷한 게 이제 열려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 네. 근데 거기다 이 스크롤 새끼가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작중 2,000명이 한 번에 죽은 걸로 나와요. 와. 그런데 이게 미국인의 소행이라는 식으로 알려져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지. 그래서 중간에 또 무슨 일까지 벌어지면 이제 굳이 이제 대통령이 러시아까지 찾아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 러시아군을 가장한 또 그 스크롤 세력이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한 거야. 그럼 완전히 끝난 거잖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이제 핵 날려. 이렇게까지 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식의 스파이물이라면 나는 이게 마블이라도 되게 받아들이기 재밌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왜 재미없다는지 알겠어. 왜냐면은 이게 히어로물인지 알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히어로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나는 주위에 요거 보다가 뭐 때려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야 너도 스크롤이야? 아, 사실 나도 스크롤이야. 야 쟤도 스크롤 이게 너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스밍아웃. 근데 이 모든 수뇌부들은 이제 만화랑 좀 다른 게 만화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히어로로 가장을 해서 이제 싸우는 그런 것들로 다른 차원에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 원작을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세계 갖고 예를 들면 나토 국장 같은 거를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벌써 스크롤이랑. 얘 기억을 다 흡수하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어디다 가둬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수장 같은 경우는 야 이걸 얘네들이 우리 집 마련해 준다고 하고 우리 닉 퓨리만 믿고 있다 이게 뭐냐 그냥 지구인 쓸어버리자 내가 쓸 수 있어 뭐 이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그 셀로 끝나더라고요. 드래곤볼의 셀.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을 다 DNA를 추출한 거지 혈액을 추출해서 아, 몸에 진짜요? 꽂기만 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더보이즈랑 비슷해지는 그러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꼽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셀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시소를 뭐냐면 봤나?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지구에서 피 흘리면서 싸웠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그래서 DNA를 다 채취를 했대. 그 피 흘린 거를 뽑아다가 그래서 그게 예전에 셀 설정이랑 똑같은 네. 거야. 그때 뭐 인조인가 그 박사가 레드 리본 박사가 그걸 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 모든 히어로들의 그 장점만 모은 엑기스 DNA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기계를 통해서 스크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변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흡수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명이 그걸 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히어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중간중간 이용하면서 싸우는 게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루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스파이물처럼 이루어지고 이제 주인공이 닉 퓨리라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더 낫지?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전혀 기대가 안 돼가지고 아예 시도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이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스파이물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러시아냐 미국이냐 이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얘는 스크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게 사실은 스파이물을 뭐 그게 핵심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제3 세력이 국가를 전복한다라는 그런 설정. 그래서 얘네들은 또
테러리스트 자체가 뭔가 자기가 정의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얘네들이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나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점들도 꽤 재미있게 볼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저는 원 세컨드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 하나 소개할게요. 뭐 넷플릭스 영화는 아니고 그냥 뭐 영화 같은데 이게 장이모 감독 작품이에요.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020년 영화인데 뭐 한국에서는 2022년 1월에 개봉했다고 하는데 저는 존재도 몰랐고. 1초란 뜻이에요? 왜? 1초. 내용 그거예요. 그 문화 대혁명기 시대인데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영화에 보면 시작하면 앞에 잠깐 뉴스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온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 상영하는 곳을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당시가 문화 대혁명기 시대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영화를 한번 상영하고 다른 마을 가서 상영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이 마을 갔다가 안 하네 하고 저쪽 가서 쫓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필름이 있어요. 이 딸이 나오는. 근데 그걸 어떤 여자가 훔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얘는 그 상영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펼쳐지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별명이 아까 원세컨드라는 게 그 딸 나오는 1초. 1초라는 혹시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니야. 이 이 사람이 남자는 죄수죠? 나중에 어떻게 알았어? 여기 좀 뭐라고? 이놈은 검색. 수용소에서 도망친 죄수. 그래, 아직 그걸 설명을 앞에부터 해야지. 지금 하려고 하잖아. 숨겨서 하는데 왜 끼어드냐고. 뭘 숨겨? 넷플릭스 소개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오는데. 알았어요. 물어보려고 했어. 어. 잘 싸워요? 잘 싸워. 여자랑 싸우는데 이기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양반이 원래 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거였어요. 그 딸의 그 영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가족이랑은 이미 헤어졌거든요. 이게 이 양반이 이제 수용소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혼한 상태인데 어쨌든 딸은 보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였고. 그러면서 그 영화 상영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데 결국은 중국의 그 대혁명기 시기의 그 어떤 암울한 그런 시대 그런 것들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었고. 네. 중간에 뭐 좀 궁금증은 나름대로 유발하긴 해요. 남자가 계속 필름을 쫓는데 왜 쫓는가 그런 걸 알고 보면은 자기 딸의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고 그 소녀가 왜 필름을 훔쳤을까 그런 걸 보면은 알고 보면은 이제 되게 못 살고 있는데 뭐 주위에 어떤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필름을 훔쳐야 했던 거였고 나중에 이제 영화 상영하는 그 담당관이 나오거든요. 되게 나쁜 놈처럼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알고 나오고.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아?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필름을 쫓아내니 그냥 딸 사는 데 가서 멀리서 이렇게 잠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봐요, 못 봐요. 보기는 해요. 미친 듯이 봐. 나중에 막. 아, 1초를 한 뭐 하루 동안 봐? 이 담당관은 협박해가지고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좀 중국의 어떤 그 당시의 현실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최근에 읽고 있던 책하고도 좀 연결돼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뭐 문화 대혁명기의 교육을 망치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당시에 중국도 볼 수 있고 동시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잔잔한 감동과 그리고 뻔한 해피엔딩을 주지는 않는다. 마지막에 이제 엔딩이 있는데 그래 엔딩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새드 엔딩인가 보네요. 새드도 아니고 해피도 아닌 그런 엔딩. 그냥 다시 수용소에 같이 현실적인 엔딩. 수용소에 갇히나 보네. 근데 그 안에서 애들이 인간성을 그래도 잃지 않는 모습이 나와서 그냥 요즘에 이런 잔잔한 영화도 괜찮은데 요즘에 약간 중국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중국에 관심 많아요. 중국 망할까봐. 망하면 안 돼. 중국 왜 망해? 뭐 트위터에 맨날 올리더라고요. 중국 중국이 망하면 왜 우리나라도 망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뭐 저기 막 원자재 올라가면 책값도 오르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지.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장이모 감독 작품인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장이모 잘 약간 싸워요? 비하하는 느낌이었는데 장이모 치고 아무 생각 괜찮다? 없이 봐야 된다. 문화 대혁명 시대의 딸 1초를 보기 위해 애쓰는 죄수의 이야기. 죄수 아빠. 죄수잖아요. 죄수 아빠면 죄수의 아빠야? 따지고 있어. 죄수. 맞아. 짜증나. 저는 이거는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라서 간단히만 할 건데 제목은 스크림입니다. 그 스크림이 아니죠? 그 스크림입니다. 뭐 근데 리메이크? 아니에요. 스크림입니다. 정말로 스크림으로 나왔어. 내가 만든 게 어떻게 아니라. 똑같은 제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스크림은 2022년작인데 그러니까 시리즈 상으로 보면 스크림 5가 맞긴 해. 근데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납득을 시켜.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송에서도 다뤘던 스크림 1편의 내용과 이제 정확히 이어지는 게 있는 거지. 20몇 년 후에 뭐
뭐 그 사람들 시드니 누구니 다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 그 배우들이 나와요? 네, 네. 아. 새로운 뭐 젊은 배우들이 나와서 고스트페이스도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영화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작중에서는 2편, 3편 안 본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2편부터는 그 1편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했다고 나와요. 스텝이란 영화로 제작을 한 거야. 그리고 2편에서 또 뭐 사건이 벌어지고 3편에도 그 영화를 토대로 해서 이미 작중에서는 이게 뭐 한 8편까지 나왔나 뭐 이런 식이야. 근데 뭔가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시 이 마을 우즈보로라는 마을이지. 글로 이제 가서 벌어지게 되는데 클라이막스를 가면 그게 더 분명해져. 왜? 1편에서 나왔던 그 저택 있죠? 마지막에 싸운. 그 저택에서 또 한 번 벌어지는 얘기야. 그거 어떻게 또 세트를 만들었나 보네? 뭐 진짜 있는 저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세트를 거기서 만들었겠죠. 뭐 그 재현했겠죠 뭐.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메타적인 게 되게 많잖아. 공포 영화에서 이런 저런 하다가 막 죽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지. 이 안에서는 이제 뭐 시퀄도 아니고 프리퀄도 아니고 뭐 리퀄이란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그런 말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같은 어떤 영화의 그 잔상과 우리가 1편에 봤던 거와 이 작중 안에서는 그 실제 사건이라고 나오는 걸 토대로 만든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스크림 1편을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2, 3편까지 더 재밌게 봤다면은 전 4편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23년도에 스크림 6가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그 고대로 배경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이게 리붓이라고 하긴 뭐하는데 왜냐면은 리붓은 아니잖아. 1편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끌고 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시 또 스크림을 제작을 하는 되게 중요한 도화선이 된 작품이 됐더라고. 2, 3편 안 보고 그냥 1편 봐도 재밌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2, 3편 본 지 되게 오래돼서 2편 같은 경우는 그것만 기억이 나. 대학에 갔는데 얘네들이 그 뭐 속편에 대한 막 이야기를 막 나눠. 속편 뭐 다 쓰레기 아니야 뭐 하는데 야 대부랑 뭐 터미네이터랑 뭐 막 그래, 되는 거야. 그렇네. 뭐 그러면서 왜냐 근데 공포 영화는 속편이 재밌는 게 없다는 뭐 이런 대화를 막 나누다가 지네들이 이제 그 상황을 또 맞춰 가지고 뭐 하는 게 있고 3편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는 어떤 세트장에서 벌어진 얘기거든요, 아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원래 스크림 시리즈가 근데 그 전에 웨스 크레이븐이 다 만들었잖아. 근데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약간 장난을 치는 게 되게 많긴 해. 그러니까 극 중에 웨스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얘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음산하는. 그러면은 보통 문을 열고 닫으면 여기 막 서 있고 이러잖아. 그걸 몇 번이고 안 서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더 깜짝 놀래. 나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나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폴 웨스 이러면서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웨스 크레이븐은 뭔가 헌정하는 듯한 네, 그런 영화고 어쨌든 공포 영화 되게 좋아하시고 스크림 시리즈를 사랑하셨다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작년에 보신 분이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스크림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제 시리즈 5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금 보시면 된답니다. 여주인공들도 굉장히 예쁘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주인공이 그 1편의 살인자의 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한 작품들 정리해 보자면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리고 드라마 무빙, 만화 구룡 제네릭 로맨스 맞나요? 맞아. 제네릭 로맨스. 구룡 제네릭 로맨스, 그리고 웹소설 퓨전 펑크의 전생자, 그리고 드라마 마스크걸. 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 시크릿 인베이전, 그리고 장효모 감독의 영화 원세컨드, 마지막으로 스크림 2022년작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많이 했네. 배고픕니다. 그러게요. 눈이 왜 떨려 갑자기. 임전 세트 먹어야죠. 자, 남편은 없지만 남편 사망정식 먹어보러 가볼까요? 잘 먹어요? 아 왜 이래?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피소드!